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 하원 의장의 방안은 대북 억지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3일 저녁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미국 의회 대표단이 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40분간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평가하고 펠로시 일행의 공동경비구역, 판문점구역 JSA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문은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갖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에 앞서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한국 국회에서 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미한 관계가 안보와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 의회 간 더욱 공고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U.S.-Korea relationship is very strong and we learn from each other. On our trips we come and talk about security and we thank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for the contribution they make to security. But we also come to say to you that a relationship that began from urgency and security many years ago has become the warmest of friendships. So when we come, and we want to advance security, economy, and governance in an interparliamentary way. 양측은 또 북한의 이딴 도발과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지난 5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미한 동맹이 군사안보와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연이어 방문한 것은 미한 관계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매우 진지하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3일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계기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제기되는 등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해소 방안을 묻는 VOA의 질문을 받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e U.S. remains very committed to the deterrence and extended deterrence.
for South Korea. So maybe I don't know if we need to say it in a different way, if we need to say it in a different form. But I just want to make sure you are aware and your colleagues and everyone in South Korea is aware that we are seriously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has not changed at all. 젠킨스 차관은 또 북한의 NPT 복귀를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화 거부를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은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영내 동맹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esn't mean we're giving up. That doesn't mean we're not going to keep working on this. That doesn't mean we are not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It just means it's a challenge. And it remains a challenge. And we have to continue to find ways to deal with that and continue to push diplomacy as a way in which we can do this, and also continuing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 in the region.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하고 대화 재개와 관련해 한국, 일본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that we are open to talking to North Korea. And basically anywhere, anytime that they want to engage with us to talk about these issues, we are ready to do so. And of course, working closely with you, your government, and Japan as well. 젠킨스 차관은 또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재는 우리가 전념하고 노력하는 영역이며 이런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0%가 아니라고 해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한국과 제재를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일 3국을 비롯한 영내 26개 나라가 참여한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미국 해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 사령관으로 림팩 연합기동부대 사령관을 맡은 마이클 보일 사령관은 4일 림팩 훈련 관련 전화회견에서 림팩 등 대규모 다국적 훈련이 한반도 등 영내 긴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한 나라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971년 시작된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한국은 올해 림팩 훈련에 대형 수송함과 잠수함, 해상 초계기를 포함한 해상과 공중 전력과 장병 10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주민들을 세뇌해 개인 숭배를 하게 하는 독재자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약속한 북한 인권특사 임명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7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감옥에 있다는 끔찍한 내용의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 탄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관련 목격자, 심지어 가해자들과의 세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며 이 보고서는 유엔조사위원회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북한에서 거의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2014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담은 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당이 형사처벌과 의무교육, 사상 강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원은 이 보고서의 제목이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와 북한의 종교사상 양심의 자유권이라는 데 주목하며 북한 노동당은 종교적 박해의 원동력으로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고도로 조직화한 노력을 다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북한 정부는 독재자 김정은이 맹신을 요구하고 주민들을 세뇌해 개인 숭배를 따르도록 하는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악한 정권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웃 국가인 한국이 최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각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원은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직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위임된 직책이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화상통화를 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신임 대사는 3일 화상통화를 통해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 살몬 보고관도 이 대사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축하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 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통화로 이 대사와 살몬 특별보고관이 임기 시작의 즈음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향후 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억지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산하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신설한 사이버 안보 전담기관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을 이끌 네이트 국장 지명자는 3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상에서의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국들은 물리적 공격 이후 되돌아올 후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단을 통해 미국에 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픽 지명자는 그러면서 사이버라는 새 영역에서 억지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외교와 경제, 정보를 비롯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